여기 쌍둥이 딸 둘을 모두 한국에 빼앗긴 인도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두 딸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자 온 힘을 다해 말렸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한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프리아라고 합니다. 저의 쌍둥이 동생 디아도 함께 말이죠. 엄마의 반대가 심했지만 동생과 저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인도의 뭄바이라는 곳이에요. 인도의 상업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산업의 본고장이죠. 사바나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곳은 건기와 우기가 있고 1년 내내 평균 30도 정도의 기온을 가지는 매우 더운 지방입니다. 최근 인도는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제적으로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큰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되는 등 성장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얼마 전 한국의 삼성이라는 대기업과의 큰 이슈가 있기도 했죠. 저희 부모님은 뭄바이에서 제법 규모가 큰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신데 가업을 저희 쌍둥이가 이어받기를 원하셨어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운영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집보다 레스토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인도 음식에 대한 애정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저희 식당에서 판매되었던 메뉴는 탄두리 치킨과 커리 종류가 주를 이루었고 저희 식당만의 독특한 소스 맛으로 늘 손님들로 북적였답니다. 전 한국의 카레를 맛보고 난 후 인도의 커리 맛을 생각했다가 너무나도 다른 맛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사실 인도의 커리와 한국이나 일본의 카레는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의 커리는 토마토가 베이스가 되고 마살라라는 복합 향신료를 넣어 소스를 만들거든요. 종류에 따라 버터, 요구르트, 크림을 추가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양고기와 치킨, 치즈, 채소 등의 재료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만들어요. 밀로 만든 납작한 빵인 로띠와 함께 먹는데 로띠는 아주 얇고 찰기가 없는 빵이랍니다. 로띠와 비슷한 납작한 빵인 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반죽을 둥글게 한 후 한쪽을 길게 잡아당겨 특이한 모양을 만들고 진흙으로 만든 전통 항아리 형상의 화덕인 탄들을 안쪽에 붙여서 구워서 만들어요. 인도인들은 로띠를 더 즐겨 먹지만 한국의 인도 음식 식당에서는 난을 더 많이 팔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쫀득한 식감의 난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탄두리 치킨도 한국의 치킨과는 조금 다르지만 한국의 통달게 인도 특유의 양념을 발라 구운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탄두리 치킨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지만 한국에 와서 여러 종류의 치킨을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치킨이 훨씬 맛있어요. 저는 한국에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한식에 반해버렸지만 한국인들은 베트남 쌀국수나 태국의 똠양꿍, 이탈리아의 스파게티 등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매일 먹으라고 하면 못 먹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식만큼 물리지 않고 맛있는 건 없는 것 같다면서요. 그건 저도 동의한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한국을 동경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죠. 저는 쌍둥이 여동생도 함께 뭄바이의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나름 우등생에다가 외모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 쌍둥이 자매는 학교에서 유명했고 인기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학생이 저희 학교에 다니게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그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새 친구를 소개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모든 학생들은 일제히 그 친구를 응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서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서연이는 외모부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까맣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아시아인의 모습이었고 꽤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자리는 저의 앞자리였고
쉬는 시간에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급식실에 가서 우리가 싸온 도시락을 먹었고 서연이도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저희가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오는 이유는 약 10년 전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부 쪽 한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먹고 20명이 넘는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채소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나왔는데 뉴스에 엄청 크게 보도가 돼서 엄마는 항상 저희의 도시락을 싸주신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학교 급식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학교 학생의 절반 정도는 학교 급식을 먹지 않아요. 서연이의 옆자리에 같이 앉아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서연의 도시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동생 디아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이 도시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무슨 냄새지? 언니, 음식이 상한 것 같은 냄새인데? 우리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서연이가 이상했지만 매번 그렇게 서연이의 도시락에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후 궁금했던 저는 서연의 도시락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어요. 어묵볶음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가 서연이의 도시락 메뉴였고 의문의 냄새는 김치 냄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저도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때 처음 맡아본 김치 냄새는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서연이는 저희에게 반찬을 먹어보겠냐고 물어보았어요. 저와 동생은 부모님이 식당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고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씩 그 반찬들을 맛보게 되었죠. 처음 먹어본 어묵볶음과 계란말이는 정말 맛있었고 김치 역시 냄새와는 다르게 아삭한 식감에 새콤매콤한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또 먹어보고 싶은 맛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졌고 저의 쌍둥이 동생 디아와 함께 3명이 같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는 우등생이었지만 서연이는 저보다도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났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서연이는 시험 성적이 언제나 탑이었습니다. 사실 인도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배출을 했어요. 영국의 식민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던 영향으로 정규 교육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사립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힌디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가 있어요. 수학 과목의 시험은 주관식 위주의 문제로 답이 맞아도 과정이 틀리면 감점 처리가 되기도 하죠. 나름 우등생들이 모여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서연이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랍니다. 저와 쌍둥이 동생 디아는 엄마에게 한국에서 온 친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지식하고 의심이 많은 엄마는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쌍둥이 자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연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루는 서연이가 집에 초대를 하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연이 어머니께서 초대를 해주신 거였죠. 처음 방문한 서연이의 집은 저희 집과 구조가 비슷했지만 훨씬 밝고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서연이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져 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졌어요. 인도의 음식과는 또 다른 느낌의 냄새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음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여러 가지 한식이 차려진 식탁을 가리키며 무슨 음식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이건 김치찌개, 이건 김밥, 이건 잡채야. 우리는 군침을 흘리면서 서연의 간단한 설명이 끝나자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잡채를 먹었는데 어떤 강력한 고소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서연이의 집에 들어섰을 때 났던 그 냄새였어요. 고소하면서도 진한 냄새였죠. 서연이는 한국의 참기름 향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잡채는 돼지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있었고 달면서 짭조름한 맛이 느껴졌어요. 인도인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힌두교인들은 고기를 금기시하긴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고기는 거의 먹지 않지만 돼지고기나 닭고기, 염소고기는 보통 가정에서 자주 먹거든요. 인도의 삼겹살을 파는 한식당에도 인도인들이 많이 와서 먹는답니다.
물론 인도에서는 삼겹살이 매우 비싼 음식이랍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에도 돼지고기가 들어있었는데 김치와 돼지고기의 조합이 이렇게 훌륭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신없이 차려주신 음식들을 먹어치우고 서연이는 자기 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소품을 보여주면서 한국이 그립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아이돌 사진과 굿즈가 많았고 블랙핑크를 좋아한다면서 여러 영상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안무를 따라하면서 깔깔대며 웃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연이의 집에서 저녁까지 머무르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서연이의 집이라고 하니 화를 내시면서 얼른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쉬웠지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저희를 불러 앉히셨고 말씀하셨어요. 급격하게 그 한국인 친구와 가깝게 지내는 것 같구나. 너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봐 엄마는 걱정이 된단다. 엄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서연이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인성도 좋은 아이예요. 엄마는 한국이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계신 건지 한국에 대한 뉴스나 소식을 접하지만 오래전 못 살던 한국의 모습만을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핸드폰으로 보여드려도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우리 쌍둥이 자매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서연이 역시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이는 내년이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생활을 저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일상적인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각 대학들의 강점과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식당을 좀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식품조리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인도의 학교보다는 한국에서 배워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께 저의 생각과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날 저녁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와 쌍둥이 동생 디아는 부모님께는 다소 충격적일 발언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발전된 한국에서 제대로 배우고 한국의 음식과 인도의 음식을 접목시킨 메뉴 개발도 하고 싶고요. 엄마는 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언성을 높여 나무라셨어요. 그건 너희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한국이 경제적인 성장은 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란다. 그리고 갑작스런 발전을 한 나라는 치안이 좋을 리가 없단다. 그런 위험한 곳에 너희들을 보낼 수는 없어. 부모님은 뉴스에 나오는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확고한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동생과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단 몇 가지 조건을 잘 지켜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요. 그렇게 우리 쌍둥이 자매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엄마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자매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착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연이와 같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우린 자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연이는 우리가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다 보니 한국에 와서도 음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은 모조리 검색해서 찾아다니면서 먹어보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정서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한국은 저의 정서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은 삼계탕이에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신경 썼던 것들과 스트레스를 몸이 버티지 못하고 몸살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삼계탕을 먹게 되었는데 정말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고 난 후 그 다음날 씻은 듯이 몸살이 나은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신기했고 음식이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 먹고 싶었고 닭고기를 평소에 좋아해서 먹었지만 삼계탕이 한국에서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뜨거운 국물 음식이라서 겨울에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운 여름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땀을 배출해 열을 내보내며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때 수분과 무기질 등의 영양분이 함께 빠져나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삼계탕의 재료인 닭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면역력과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은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감을 줄여준다고 하더군요. 마늘의 알리신은 세균을 죽이는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살이 났을 때 빨리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엄마가 한국으로 한번 오시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엄마가 한국에 오시면 어디를 모시고 갈지, 무엇을 보여드리고 맛보여드릴지 계획을 세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드디어 엄마가 한국에 도착하셨고 우리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국을 처음 마주한 엄마의 표정은 알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발전한 한국의 모습과 인프라에 많이 놀라신 듯 했죠. 우리는 경직된 엄마의 긴장을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공항 안에 있는 카페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블랙커피를 주문해드렸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커피를 보고 엄마는 고품질의 커피 맛에 놀라셨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맛 좋은 커피를 맛볼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신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를 보고 신기해 하셨어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얼음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는 보기 힘들거든요. 잠시 후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강공원으로 출발했어요.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제도와 편리한 이동수단에 엄마는 적잖게 놀라셨어요. 어디서든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고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우리는 엄마를 모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정식 식당으로 갔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반찬의 가짓수에 놀라시면서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맛있냐며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는 엄마의 모습에 너무 뿌듯했답니다. 엄마는 잡채가 특히 맛있다면서 식당에서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사진을 찍어 가셨어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만드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 만드는데 힘들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식사를 마치고 한강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며 늦은 오후의 한가로움을 우리 세 모녀는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는 한국이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인지 몰랐다면서 그동안 맘고생을 많이 했을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실력을 갖춰서 돌아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엄마는 직접 저희가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안심이 된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의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렀던 엄마는 내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인도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쌍둥이 자매는 지금도 열심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답니다.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인도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고 공부까지 하러 오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